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물연대 총파업이 일주일을 넘기면서 지역에서도 물류 대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산업별로 피해가 커지고 있는데 다음 주부터 철강 산단의 공장이 가동을 중단하는 등 피해가 본격화할 거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박성아 기자입니다. 포항 철강산업단지 내 도로입니다. 파업에 참여 중인 화물차들이 길게 줄지어서 있습니다. 포항에서만 화물차 2천여 대가 멈춰서면서 포스코 포항제철소에는 출하하지 못한 철강 제품들이 쌓이고 있습니다. 포항제철소는 하루 출하량 10,000톤 가운데 3,000톤을, 현대제철 포항공장은 하루 출하량 8,000톤 전량을 내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는 포항 철강산단의 피해 규모가 95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집계했습니다. 파업이 길어지면 다음 주부터는 공장별로 가동 중단까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시멘트 수급이 안 되면서 건설 현장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당장 다음 주부터 시멘트 관련 공정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재고가 소진이 다 돼가지고 금일부터 레미콘 타설이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같은 경우는 시멘트 관련 공정 작업 같은 경우는 전체가 수업될 것 같습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휘발유 품절이 속출하자 포항 지역 주유소들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현재 우리 주유소 같은 경우에는 한 일주일분을 더 견딜 수 있는 물량이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가 문제가 되겠죠. 화물연대는 파업을 이어가겠다는 강경한 입장입니다. 특히 정부가 시멘트 업종을 대상으로 내린 업무 개시 명령을 다른 품목으로 확대할 수 있다는 소식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철강 쪽에 업무 개시 명령이 내려지더라도 끝까지 하겠습니다. 끝까지 투쟁하겠습니다. 우리의 최저임금 안전운임제를 사수하기 위해서 끝까지 투쟁하겠습니다. 포항시는 철강산단 공장들의 가동 중단을 막기 위해 야적장 추가 확보 등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파업이 장기화할 경우 지역 경제에 더 큰 피해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박성아입니다.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해 정의당과 진보당, 노동당 등 경주 지역 진보 3당은 오늘 경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의 업무 개시 명령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업무 개시 명령이 헌법과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이며 기본권 침해라고 주장했고 화물 노동자의 안전 운임과 차종, 품목 확대를 위해 정부가 적극 대화에 나설 것을 요구했습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한국을 기가팩토리 최우선 후보군으로 고려하는 가운데 포항이 테슬라 한국 공장의 최적지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포항시는 테슬라 유치팀을 구성하고 본격적인 유치전에 뛰어들었는데 성공할 경우에 포항 경제가 크게 도약하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규설 기자입니다. 지난달 23일 윤석열 대통령은 일론 머스크 CEO와 화상 면담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한국을 기가팩토리 건설 후보지로 긍정적으로 검토해달라고 요청하자 우수한 엔지니어링 인력과 연구개발 역량, 또 안정적 전기 공급 능력 등 이런 기반 환경이 매우 튼튼하다는 점을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머스크 CEO는 아시아 국가들의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한국은 최우선 후보지 중 하나라고 답했습니다. Thank you very much for the generous offer, and this means a lot, and we're giving it very careful consideration. I think Korea is one of the top choices for us. 산자부는 최근 테슬라 공장 유치에 관한 설명회를 열었고 세간의 관심이 집중된 메가톤급 투자 프로젝트이다 보니 항만을 갖춘 지자체뿐만 아니라 고양시와 세종시 등 내륙 지역 지자체까지 적극적인 유치전에 뛰어들었습니다. 이 가운데 가장 주목받는 곳은 포항입니다. 왜냐하면 포스코에서 자동차용 강판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데다 전기차의 핵심인 2차 전지 생태계와 포스텍이 주도하는 연구개발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포항시는 공장 입지로 흥해읍 곡강리에서 용안리 일대 영일만 배후 산업단지를 준비 중입니다. 테슬라 기가팩토리는 자동차와 배터리 생산 라인을 일직선으로 배치하기 때문에 평지가 필요한데 포항 블루밸리 산단은 단차가 있어 적합하지 않다는 분석입니다. 저는 지금 포항시 흥해읍에 나와 있습니다. 제 뒤로는 영일만 신항이 보이는데요.
만약 테슬라가 이 근처에 자리를 잡는다면 자동차 완제품을 손쉽게 수출할 수 있습니다. 테슬라 기가팩토리를 만들 수 있는 모든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정치권과 경상북도, 포항시 그리고 포스코와 포스텍까지 원팀으로 테슬라 기가팩토리 포항 유치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테슬라는 연간 150에서 200만 대의 전기차를 생산할 아시아 제2공장 건립을 검토 중인데 우리나라와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이 경쟁하고 있습니다. 테슬라가 한국에 올지, 온다면 과연 어디에 둥지를 틀 것인지 아직 정해진 것은 없지만 만약 포항이 선택된다면 엄청난 경제적 파급 효과가 기대됩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대구지검 영덕지청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김광열 영덕군수와 관련자 등 19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김광열 영덕군수 등 12명은 국민의힘 영덕군수 후보 경선을 앞두고 여론조사 제한 규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나머지 7명은 경선을 앞두고 경선 선거인에게 금품을 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 8월 기소된 8명을 포함해 국민의힘 영덕군수 후보 경선과 관련해 모두 27명이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경북도가 앞으로 20년간 장래 추계 인구를 분석한 결과 완연한 인구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포항과 경주 등 경북도 16개 시군의 인구 감소로 도내 전체 인구는 2020년 265만 명에서 244만 명으로 21만 명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또 경북 지역의 중위 연령은 2040년 기준으로 포항은 58.3세, 구미 51.5세, 의성 70.1세로 예측되는 등 고령 인구는 2배 가까이 늘어나는 반면에 21세 미만 학령 인구는 50% 이상 감소할 것으로 보여 관련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경주시가 황성 동천동 폐철도 부지와 황성공원 미개발 부지에 대규모 도심 숲을 조성합니다. 시민들의 반응이 엇갈린 가운데 의회에선 폐철도를 포장해 관광 미니열차를 운행하자는 대안도 나와 추진 과정에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임재욱 기자입니다. 경주시민운동장과 체육관, 황성공원이 들어서 있는 경주시 황성동입니다. 형산강 서천과 북천을 경계로 아파트와 주택지가 밀집돼 있습니다. 인근 동천동에는 경주시청 등 관공서와 상가가 조성돼 있어 경주의 새로운 중심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경주시가 대규모 도심 숲을 조성합니다. 조성 면적은 폐철도 부지 4헥타르와 황성공원 미조성지 10헥타르에 이릅니다. 경주시는 산림청 공모사업에 선정돼 100억 원을 받았고 모두 200억 원을 투자해 오는 2025년까지 도심숲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도심숲 조성을 두고 시민들의 의견은 엇갈립니다. 사람들이 건강에 관심이 많잖아요. 그래가지고 공원을 해놓으면은 사람들 생활도 마음을 윤택할 거고 저 같은 경우는 공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해당 지역 주민들은 그동안 폐철도로 개발이 어려웠다며 주택 공급 등 관련 시설이 들어서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중심 도시니까 중심 가니까 그쪽에 뭐 분할해가지고 주택 단지로서도 뭐 도로만 여건만 된다면 도로를 해가지고 분양을 해가지고 도로 집 짓는 것도 안 괜찮겠나 싶은 생각이. 도심숲 조성에 대해 경주시의회 한순희 의원은 황성 동천동에는 이미 시민 휴식 공간이 있다며 폐철도 구간에 관광 미니열차를 운영해 사적지와 연계한 관광 자원으로 만들자고 제안했습니다. 황성 동천 주민들의 교통의 편리를 위해서 필요하고요. 시내 동부사적권에 오는 관광객들을 시내에 유입을 하면서 관광권 영역을 확장시키는 의미에서. 도심숲 조성을 두고 의회에선 내년도 예산안 심사 중에 경주시가 사업을 확정 발표했다며 질타가 이어졌고 시민들의 의견도 엇갈리고 있어서 앞으로 본격적인 사업 추진 과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임재욱입니다. 경북도가 내년도 생활임금 시급
11,228원을 고시하고 첫 시행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생활임금 적용을 받게 되면 한 달에 법정 근로시간인 209시간을 근무했을 때 최저임금 대비 33만 6천 원을 더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생활임금 고시는 도청에 소속된 노동자에 한정되며 포항시나 경주시 등 도내 지자체 직원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경북에서는 울진군이 관련 조례를 제정했을 뿐 다른 시군에는 생활임금 제도가 운영되지 않고 있는데 경북도는 단계적으로 생활임금제를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은 이달 중으로 경주 간포항의 파도를 막는 수중 방파제인 이안제 조성공사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간포항 앞바다 이안제는 길이 340m로 오는 2025년 말까지 설치합니다. 경주 간포항은 지난 2020년 두 차례 태풍으로 방파제와 상가, 주택이 침수됐는데 포항해수청은 지난 6월까지 호안 보강 공사를 벌였고 내년 9월까지 친수 공간에 350여 미터 배수로를 설치합니다. 오늘 오후 3시 17분쯤 경북 김천시 동북 동쪽 14km 지점에서 규모 3.2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지진 발생 깊이는 땅속 14km 아래며 최대 진도가 경북과 충북에서는 실내 또는 정지하고 있는 차가 약간 흔들린다고 느낄 수 있는 진도 3, 대구와 경남은 2로 나타났습니다. 대구와 경북 소방본부에 따르면 구미에서 27건, 대구와 김천에서 각각 8건 유감 신고가 들어왔으며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0월 포항 모텔에서 가스 누출로 3명이 사망한 사고와 관련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식 결과가 나왔습니다. 포항 남부경찰서는 산소가 투입되는 보일러 일부 공간이 테이프로 막혀 불완전 연소가 발생해 일산화탄소가 생성됐고 모텔 방 천장 구멍과 갈라진 벽 틈새로 새어 들어간 것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0월 9일 포항의 한 모텔에서 강원도 여행객 3명이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했습니다. 낮부터 칼바람이 잦아들면서 경북 동해안의 한파특보는 해제됐지만 내일 아침도 영하권 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건조주의보까지 내려져 있어서 화재 예방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조주경 기상캐스터입니다. 강추위와 함께 12월이 시작됐습니다. 한파의 절정을 넘기면서 경북 동해안에 내려져 있던 한파특보는 해제됐지만 내일 아침도 영하권 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옷차림 따뜻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북 동해안 전 지역에 이틀째 건조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불씨 관리에도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내일 기온 보겠습니다. 내일 아침에는 영하 4도에서 영하 2도 분포로 오늘보다 3도에서 4도가량 낮게 시작하겠고요. 한낮 기온은 6도에서 7도에 머물면서 낮 기온은 오늘보다 2도에서 4도가량 오르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는 내일 아침까지 눈이나 비가 오락가락하겠습니다. 아침 기온 울릉도 0도, 독도 3도로 시작하겠고요. 한낮에는 5도에서 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동해 먼바다를 중심으로는 풍랑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물결은 전해상에서 최고 3m까지 다소 높게 일겠습니다. 이번 추위는 주말부터 차츰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오늘 오후 3시 11분쯤 포항 죽도시장 대게거리에서 불이 났습니다. 죽도시장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로 소방, 한전 등 관계자 27명과 장비 11대가 투입됐고 대게찜기 보일러와 실외기 등을 태우고 1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소방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연말연시 어려운 이웃을 돕는 희망 2023 나눔 캠페인이 시작됐습니다. 경북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와 경상북도는 나눔 캠페인 출범식과 사랑의 온도탑 제막식을 갖고 내년 1월 말까지 2달 동안 성금 모금에 들어갔습니다.